예, 쌤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 영문법의 그 요약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배재기라는 게 있어요. 그 배는요, 배열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잖아요. 그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쓰는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수식하는 그 단어들을 그런 것에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배, 재, 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모든 학습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법 압니다. 영문법을 설명해 보세요. 이랬을 때 못하는데 여러분 영법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이 아마도 이 코스를 택하시는 거는 첫 문장 암기를 여러분이 위해서 이 학습법을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그 첫 문장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준비가 되는 게 뭐냐면 영법이에요. 어느 정도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되시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법이 돼야 되는데 영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영법 숲이라는 것도 있고요. 배재기, 오늘 공부하는 배재기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50 강의 정도로 해서 기초 문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요 정도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문법을 알면은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가 돼야 돼요. 요걸 한 2000문장, 2500문장 정도를 가지고 우리 연습할 거예요. 그런 거를 하시면은 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단어 할 때 우리가 한 6000단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요. 그렇게 공부하는 그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문장을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걸 준비가 되면은 드디어 여러분이 첫 문장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 암기는 어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천일문 같은 거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그런 비슷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문법이 탄탄하게 준비된 분들은 금방 기억할 뿐더러 이걸 읽고 쓰고 말하기 듣기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더 올라가서 2000문장도 기억할 수 있거든요. 수능 대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죠. 그죠? B1, B2, 뭐 C1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들이 준비해 놨어요. 그걸 따라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이제 그 준비 과정이고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인풋을 더 강조해야 돼요. 여기서 한 2000문장 정도 우리가 한다 그랬죠? 한 2500문장 정도 해요. 이거 갖고 부족해요. 이 단어 하는 거, 단어도 A2 레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걸 갖고 부족하거든요. 이제 좀 그 레벨을 높여서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풋 같은 거 스토리로 돼 있고요. 에세이로 돼 있고 뭐 컬러케이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그 그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A2를 많이 써요. A2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좀 미국 애들 1학년, 2학년 정도 되겠군요. 그런 정도인데 이쪽에 올라오면 B B1으로 올라가죠. B1, B2로 막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단어도 많이 해야 되고 문장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쓰고 말하기 듣기를 해야만 여러분이 수능에 나오는 오늘 뭐 토플에 나오는 토익에 나오는 이런 문장들 긴 문장들 있죠. 그런 걸 잘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만히 있어라. 영어 원서 1000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 영어 원서를 많이 읽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라도 아직 영어 원서를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거하고 1000개의 영어 원서를 읽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10,000문장, 한 1년에 10,000문장,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10,000문장, 20,000문장, 그러니까 한 30,000문장 정도를 집중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이
영작이 이제 쉽게 나오겠죠. 물론 영작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피킹도 되겠죠. 그래서 뭐 주제 같은 걸 얘기하는 방법, 숏 센텐스 같은 거 있고요. 뭐 물론 여기 암기가 첫 문장이 암기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영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그 그림 형태를 취해요. 그림과 스토리를 써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학습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영사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만드는 건 듀얼 코딩 theory에 의한 거고요. 스토리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학습법이에요. 외국 언어를 배울 때는 스토리를 통해서 해야만 스키마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적어도 매년 2만 문장이라고 했는데 뭐 만 문장에서 2만 문장 정도. 2만 문장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만 문장도 좋고 2만 문장까지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가 이제 1시간 한 개짜리 강의고요. 이게 10개짜리가 있고요. 이게 2개 끝나면 이쪽으로 와서 50 강의로 된 기초 문법을 하게 됩니다. 요것만 하면은 여러분이 읽고 쓰고 말하기 듣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2,500개의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엔 대충이라고 나오는군요. 이런 걸 할 때에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이게 틀리잖아요. 그건 틀린다고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데 우리는 틀리고 이렇게 뭐 채점하는 거 없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충 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영어를 대충 가리키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단순화한다랄까요? 간단하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넘기고 여러분이 여러 번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강의를 듣는데 한 70% 정도가 이해가 됐다. 그럼 괜찮아요. 이게 막 50%밖에 안 됐다.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두세 번 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영문법의 윤곽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대충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문장을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 문장은 쉬운 거로 A2 레벨로 한 1000문장을 공부하고요. 한 1500문장이 A2에서 B1 정도의 난이도로 높여서 공부를 해요. 이 모든 거는 우리가 공부한 영법에 나오는 문장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하는 게 되죠. 그래서 1년에 만 문장 아니면 2만 문장. 조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2만 문장 정도 시도하면 좋고요. 아니면 한 만 문장 정도는 적어도 읽고 쓰고 말하기 듣기가 한국어를 듣는 것처럼 들리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용법 숲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문장을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1000문장을 암기하기 전에 100문장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 100문장 암기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문법의 여러 가지 항목 있잖아요. 그런 걸 100개 항목으로 추려서 뭐게 문장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암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이런 도표로 그려서 우리 설명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예요.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100문장을 기억하고 이 문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하면은 여러분이 영법의 그 내용이 굉장히 탄탄해져요. 그러니까 영어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는 거 이거 1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10강의로 된 것 같아요. 전 확인해야 되는데 10강의 아니면 12강의 정도? 그래서 이게 좀 확장된 거고요. 이게 되면 배제기가 되면은 이제 보통 기초 영법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요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문장 A2 레벨, 1500문장 A2에서 B1 레벨의 문장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합니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된 분에 한해서 영법 습과 그 다음에
백문장 암기가 있거든요. 문법 문장 암기죠. 요 두 개를 공부하고 이게 되면은 천문장 암기로 들어가게 돼요. 이 천문장 암기는 중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좀 빠른 학생은 2학년 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되어야만 여러분이 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아니면 뭐 토플이나 아이엘츠 같은 시험 볼 때 제대로 할 수 있죠. 그 우리가 그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 왜 도대체 문법을 해야 되냐? 복잡하다. 아무리 공부해도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다. 이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은 배재기를 조금 진중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없어져요. 그 대부분 학생들이 아하, 이래서 문법이 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문법이 재밌다는 말을 들으면 뭐 이 사람이 누구 놀리나? 뭐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영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지루하잖아요. 그러니 배재기로부터 이렇게 천천히 해 올라가면 영법이 재밌어요. 그렇죠? 그 대체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한 10가지, 한 14개 되는군요. 문장이란 무엇인가? 영어하고 한국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있었죠? 그런 거. 한국에는 있는데 영어는 없는 게 있어요. 토시라는 거죠. 토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배열이 왜 중요한지, 토시가 영어에 없기 때문에 배열이 틀리면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된다는 거. 영어 배열이 틀려도 의사소통 되냐? 안 돼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배열은 몇 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오형식이라는 게 있죠. 재료는 몇 개인가? 단어라는 거, 구라는 거, 절이라는 거. 단어는 여러분이 사전에서 그 암기한다 그러죠. 암기해 쓰시는 거고요. 구하고 절은 여러분이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를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절을 만드는 법칙. 예를 들면 뭐 구를 만드는 건 to라는 단어에다가 뭘 붙여서 만들고요. 전치사에다가 뭘 붙여서 이렇게 구를 만들어요. ing도 있겠고요. 절이라는 거는 또 접속사, 관계사 같은 단어를 붙이고 문장을 갖다 붙여서 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재료 같은 거 구하고 절의 차이는 단어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구하고 절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방법을 배워서 만들어 쓰신다는 거. 또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수식어, 뭐 서술어, 어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또 사라고 끝나는 단어도 있어요. 뭐 명사, 뭐 접속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뭔지를 또 몇 개가 있는지를 단어 공부하는데 좋은 방법이 뭔지 우리는 깜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사용해요. 근데 깜지는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착급하는 거 용으로 다 외웠나 빠진 게 없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용으로 쓰고요. 저희들은 문장으로 해요. 문장에다가 새로운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 문장을 해석하고 그 해석함으로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단어를 배우는 거는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쓰기 위한 거예요. 근데 깜지 방법은 뭐 이렇게 스펠링도 있고 뭐 액센트도 있지만 실제로 발음을 연습 안 해요. 그게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장에서 단어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단어의 액센트 있죠? 또 문장은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의사소통할 때 이 리듬을 못하면은 영어 아무리 문법 잘하고 아주 훌륭한 영작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한다는 거. 어디까지 단어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 원리라는 거 있잖아요. 기본 원리 이런 것이 품사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부사가 이제 그 수식어거든요. 얘네 누구를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부사는 주로 동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명, 동, 형, 부라고 하잖아요. 요걸 알면은 영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1시간 조금 넘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요 정도의 개념을 아주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영문법이 쉬워져요. 요게 안 되면은 이게 좀 문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여기 나오는군요.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해놓은 줄 알았는데 왜 문법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어순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어순. 그 토시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 예를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어는 단어들의 배열이 한국어하고 달라요. 그리고 영어는 토시가 없어요. 한국어는 토시가 있는데 그래서 배열이 중요한 거예요. 요 하나만 보더라도 왜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하는지 그 원인, 이유가 성립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생각해 봐요. 리사를 좋아하시는 분 많죠. 어쨌건 나는 리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I like Lisa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토시예요. 토시 혹은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를 이런 게 토시입니다. 다 이런 게 토시고요. 까 하면은 그 의문문의 토시고요. 나는 리사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다 알죠. 이 녀석이 리사를 좋아하는구나. 영어로 어떻게? I like Lisa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영어에는 토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순서 있죠. 이걸 배열이라고 그래요. 배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뒤바뀌면은 문장이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을게요. 한국어로 나는 리사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누구누구를 좋아한다.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맨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만 무슨 말인지 안다고 하잖아요. 왜? 서술어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요. 주어를 얘기하고 소수를 곧바로 얘기를 해요. 자, 우선 한국어는 나는 리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배열이 주어, 목적어, 소수를 하고요. 토시가 붙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뒤죽박죽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좋아한다는 단어 맨 뒤에 나왔죠? 그걸 맨 앞으로 가져갈게요. 좋아한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나는을 맨 뒤로 가져갈게요. 뒤죽박죽 섞은 거죠. 한국어는 단어들을 섞어서 얘기해도 금방 알아들어요. 나는 리사를 좋아한다. 이해되시죠? 좋아한다. 리사를 나는. 자식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한국어는 이 배열이 뒤죽박죽 돼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조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조사. 토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영어는 그게 없어요. 토시가 없어요. 조사가 없어요. I like Lisa. 그러면 이게 주어고요. 그다음에 뭐 서술어, 목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어처럼 이거를 리사를 앞으로 가져가. 리사. 그다음에 I를 맨 뒤로 가져가. I. 리사 like I. 조금 문장이 좀 이상해요.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I like Lisa 그러면 내가 리사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리사 like I 그러면 완전히 문장이 뒤바뀌는 거예요. 내가 리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리사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리사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수백만의 팬들이 있는데 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한국어처럼 영어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으면 이런 문장의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문법에서 이 배열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배우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문법을 가리키면서 제일 먼저 묻는 그 질문이 있어요.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 얘기를 해요. 선생님 문법 배우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단어를 안 해요. 연습을 안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직관적인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영어를 못해요.
저희 집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뭐 못하는지 아세요? 한국말 못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잘하죠?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 잘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따질 거 없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의 의미가 뭐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를 많이 써요? 영어 많이 써요. 그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뭘 많이 써요? 한국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영어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안 한다는 걸 아시라고요. 습관이 된다는 걸 뭘 많이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죠? 반복적으로 연습하려면 문장이 생각이 나야만 연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영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기억 첫 문장 하는 게 쉬워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암기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하다고 했죠. 문법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암기하는 방법을 따라오시면은 금방 첫 문장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습관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게 돼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첫 문장만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그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다른 문장을 응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영어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래서 이 첫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의 중심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제 첫 번 그런 학생들이 될 텐데, 그런 거를 따라오시면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영어를 할 때 뭐 문법만 해요. 어휘 뭐 암기도 있겠고 스피킹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하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건 지금은 안 하고요. 영문법의 개념만 잡을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 통해서 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만 문장? 만 문장 정도를 어? 예, 만 문장 정도를 암기한 첫 문장을 이용해서 만 문장을 우리 연습하면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오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요. 난이도가 B1으로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수능은 B1, B2 때로는 C1까지 올라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B1, 고등학교 2학년은 B2,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C1 레벨의 난이도를 가진 문장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문법의 그 기본적인 개념은요, 배재기라고 불러요. 저희들이 부르기를 배재기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배열, 재료, 기본 원리를 알면은 영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재기를 공부합니다. 나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더라고요. 강의 듣다가. 선생님 저 배째기 아니에요? 배째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막 그렇게 좀 무리하게 막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배째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슷하다. 배재기나 배째기나 비슷한데 우리는 배열, 재료, 기본 원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법을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문장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셔야 돼요. 문장이란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 구조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자리에 배분한 것이다. 배열한 것이다. 이게 뭐 티피컬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정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배열이란 말이 또 나오죠. 하여튼 문법 할 때는 배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영어는 배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근데 어라는 것들은 뭐 주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명사라는 말 들어봤죠? 명사, 동사, 형용사. 사자로 끝나는 단어도 있고요. 어자로 끝나는 애들도 있어요. 요걸 좀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걸 좀 정립해 놓으면 조금 문법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문장을 만들 때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냐면은 단어로 바뀌고 구로 바뀌고 절로 바뀌어야 된대요. 그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거는 우리가 단어인 건 다 알죠. 이 구는 뭐야? 구는 to go there 같은 거예요. 그럼 절은 뭐야? because she is nice to me. 너 그 여자 왜 좋아해? 그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Because she is nice to me. 요렇게 된 애들은 절이라고 하고요. 뭐 to go there 같은 것은 구라고 하고요. 애플 같은 건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하고 절은 여러분이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쓰는 법을 알아야겠죠. 이 법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줘? 영문법에서 가르쳐줘. 그 영법 모르면은 뭐 구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죠. 절을 만드는 방법 모르겠죠. 그러면 영어를 단어를 써서 구를 써서 절을 써서 문장을 만드는데 구하고 절을 쓸 줄 몰라. 그러면 몇 분의 1만 가지고 영어 하는 겁니까? 3분의 1만을 가지고 그 재료만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일정한 법칙이 있대요. 이 법칙 그럼 벌써 배열 나오는 거예요. 영어는 배열이 왜 중요해요? 뭐가 없어요? 얘가 없다잖아요. 얘가 없기 때문에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충 하십시다. 대충 해요. 처음엔 대충 하십시오. 대충만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대신 반복하세요. 그리고 문장은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인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장의 끝은 피어리드가 있어요. 평소문의 경우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대문자로 시작해요. 그거 다 하는 거지만 여기 뭐 I like you 그러면은 피어리드가 있으면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대문자로 시작하고 이제 여기 나열하는 것이 이게 배열인데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배열이 중요해요? 토시가 없어서. 요거는 아주 확실히 알고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두 분 사람이 야 나 한효주 좋아해. 그러니까 그래 나도 좋아하는데 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장이에요. 문장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한효주를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영어로는 I like 한효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없으면 문장이 안 나와요. 그리고 생각을 우리 평소물 얘기할 때는 어떤 법칙을 따라서 나열한다는 거예요.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배열이 중요해요. 왜 배열이 중요해요? 토시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법을 배울 때 그 문법이 그런 걸 가르쳐 주는데 그 문법 자체도 복잡해요. 뭐 이게 막 또 예외도 또 많아.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공부할 때 좀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했어요. 영문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 문장이라는 거를 만드는 규칙인데 그런 규칙은 배재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이 문장의 정의에 배열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여기 배열. 그리고 어떤 규칙이 있대요. 어디서 규칙? 일정한 법칙. 일정한 법칙이 기본을 올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구절 같은 건 재료겠죠. 이게 이런 것을 만드는 규칙을 얘기해 주는 게 문법인데 그 문법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열, 재료, 여기 배재기, 뭐 배째기, 배재기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배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재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배열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평소문에 그 단어들을 나열하는 배열,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배열이 중요해요. 나열하는 배열이 중요해요. 토시 없어서. 그런데 그 문장을 평서문이라는 것도 있고 주어가 뭐뭐 했다. 주어가 뭐뭐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간이 아니고 감탄문. 사실은 감탄문이 아니고 명령문이 더 많이 써요. 명령문. 다음에 제가 고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명령문 이렇게 있는데 이 평서문을 만드는 어순하고 배열하고 의문문을 만드는 어순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좀 쉽게 하자 그랬죠? 대충 하자고요. 의문문 그냥 forget it. 이거 다 forget it 하자고요. 구나 전류 갖고 하지 말고 단지 우리가 어순은 오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오형식 혹은 명사하고 동사에 관한 어순하고 재료도 단어 구절이 있지만 단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본 원리는 형용사하고 부사에 대해서만 하자고요. 왜? 처음엔 좀 대충 하자고 우리가. 그래서 명사, 동사, 단어, 형부. 그래서 명동 형부네요. 명동에 사시는 형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가운데 단어를 하나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형식 혹은 명사, 동사 이렇게 배열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오형식이란 배열이 있어요. 이 배열은 이런 배열, 뭐 이런 배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개 있냐면 영어는 5개밖에 없어요. 평서문을 얘기할 때. 평서문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평서문을 얘기할 때 그 말하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도 5개밖에 없어요. 그걸 유식한 말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뭐의 나열이냐면은 뭐의 배열이냐면 명사라는 것과 동사라는 단어들의 나열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장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때 명사, 동사 또 뭐 주어, 뭐 서술을 이렇게 어자하고 사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걸 좀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배열은 명사하고 동사의 배열, 그런 5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재료에 들어가서 단어들의 부르는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땐 사, 어떤 땐 어를 부른단 말이에요. 요런 거를 단어 들어가서 공부하자고요. 물론 재료에는 군우 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문법 할 때 하고 여기서 개념물을 잡기 위해서 요것만 하고 기본 원리는 형용사하고 부사에 관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배열의 원리예요. 배열. 명사하고 동사의 배열은 오형식이라고 부르고요. 형용사하고 부사의 배열은 또 기본 원리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오형식이란 뭐냐? 이런 거에 단어의 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자리가 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자리. 이 5가지 말하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이라는 게 뭐였어요? 문장이나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 구조를 일정한 법칙 아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모형, 수수. 아이고, 여기도 하나 빠졌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게 빠졌어요. 한번 예, 연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뭐 6개예요. 자리가 6개거든요. 이 6가지 자리인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면 1형식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말을 해야 돼요. 주어를 놓고 서술을 놓고. 어떤 형태의 말은 3형식을 써야 돼요. 주어를 놓고 서술을 놓고 목적을 주고. 예를 들면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쓰는 3형식을 써야 돼요. 3형식. 누가 가르쳐줘요? 문법이 가르쳐줘요. 1형식일 땐 4가지 경우에 쓰세요. 2형식은 2가지 경우에 씁니다. 3형식은 3가지 경우에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해요. 그래서 주어를 놓고 그 다음에 서술을 놓고 목적을 놔라. 이렇게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논문 법칙. 그것이 배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열은 무엇의 배열이냐면 명사하고 동사의 배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어, 뭐 서술을 있어요. 어자로 붙을 때가 있고 사자가 붙을 때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재료를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말을 할 때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은 1형식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럼 1형식으로 표시하는 건 배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주어를 놓고 서술을 놓고. 어떤 생각은 5형식으로 표시해야 돼요.
주어를 놓고 소수를 놓고 목적어 놓고 목적 보호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정해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할 것 같아도 따져보면 5가지 종류의 배열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오형식이에요. 그게 오형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30개, 50개가 되면 힘들지만 5개 정도니까 어느 정도 해볼 만하죠. 그래서 문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영어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생각이 어떤 형식이냐? 이거 이제 문법을 할 때 배워야 되고 그건 어떻게 외우셔야겠죠. 근데 몇 개 안 돼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재료를 들어갈게요. 재료는 단어를 얘기해요. 근데 구도 있고 절도 있지만 단어들에 대해서 뭘 하셔야 되면 어자로 부르는 애들 6개가 있어요. 사자로 끝나는 애들 8개가 있어요. 요거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영어에서는 단어의 종류가 8가지가 있대요. 단어의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red라는 거죠. red라는 거고 apple이라는 게 있어요. 애플은 사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red는 빨간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어를 다룰 때는 요렇게 색깔 같은 거를 유식한 말로 형, 용, 사, modifier이라고 얘기하고요. 애플 같은 것은 noun,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언어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모든 단어는 사전에 수십만 개 단어 있잖아요. 그거는 명사 아니면 대명사, 대명사 아니면 형용사, 전치사, 동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백만 개가 있다 좋아요. 이렇게 있어도 얘들이 있는 건 요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건 명사예요. 명사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동사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 사자가 붙은 거는 어떤 단어들을 얘기하냐면 사전이죠. 사전. 우리 쓰는 사전. 사전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사자를 붙여요. 그러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애플, 명사. 애플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안에 있는 거 사예요. 그런데 어라고 부를 때서 어는 6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연결어, 수식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란 말이에요. 요건 뭐냐면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들의 집합이죠. 피리어드가 있고. 근데 자리가 있다고. 자리. 주어 그러면 주어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어 그러면 서술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이게 자리가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 그 유식한 말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배열이라는 거예요. 배열. 그런데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놓는 순서 배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해요? 영어는 뭐가 없다? 토시가 없어요. 토시. 우리나라는 이 토시가 있다고요. 나는 한효주를 좋아해. 그러면 나는 는자가 토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토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열의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 어라고 부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라고 부르는 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부르는 거는 사전에 있을 때의 단어들은 전부 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하고 어가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예를 들면 야, 나 한효주 좋아해. 너 그래? 나도 좋아하는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효주가 안 나오나요? 계속 나오다 또 여기서 안 나와. 이 애플이라는 걸 우리가 봐요. 애플. 여기 애플 그림 하나 넣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애플이라는 것이 사전에 있어요. 사전에 보면 동그랗게 생긴 뭐 달콤하고 뭐 맛있는 과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단어를 써서 내가 문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 야, 난 사과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나는 사과를 좋아. 사과라는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과라는 말을 사전에서 배워서 요렇게 문장을 하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밖에 있을 때는 명사라고 부르고 얘를 갖다가 문장을 만들 때 쓰는 거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 요럴들 주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장 안에는 어가 몇 개, 자리가 몇 개 있어요? 6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 사전에는 수백만 개의 단어가 있지만 몇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8개의 단어가 있어요. 8개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그걸 유식한 말로 팔품사. 문장 안에는 몇 가지 자리밖에 없어요? 6개 자리밖에 없어요. 자리를 얘기할 땐 뭐라 불러요? 무슨 주어, 서술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면은 문법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사전에 있을 때 몇 개라? 팔품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전치사, 동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문장 안에서 유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연결어, 수식어. 그죠? 요런 관계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요게 이게 완전히 정립이 안 되면 여기까지 정립 퍼즈 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또 나오네요.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 안에 있을 때 이건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피어리드예요, 피어리드. 여기 있을 때는 요 단어들을 부르는 걸 원트를 서술어라고 불러요. I를 주어라고 불러요. 근데 걔들 밖에서 여기 문장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사전 속에 있는 단어들은 이것은 대명사, 원트를 뭐 동사, 뭐 전치사 이런 이름을 붙여서 만든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주어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 그냥 해놓은 것 뿐이고요. 이미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대충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정리하면 이런 거. 문장 안에서는 어라고 불러요. 몇 개? 6어. 문장 밖에 있는 단어는 몇 개요? 8개. 종류, 발품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어, 이건 좀 다른 거군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 뭐 동사, 주어의 자리에 동사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주어의 자리에는 명사하고 대명사. 그러니까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he 같은 게 대명사예요. Sam 그러면은 Sam은 명사인데 고유명사인데요. 이걸 대신 쓰는 걸 h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예요. 명사 밖에는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 동사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가 나올 자리에 썼어요. 그럼 원어민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영어를 못하는 거 아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수는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순이 중요한 거예요. 어수는 유식한 말로 배열이에요. 주어의 자리, 서술어의 자리, 목적 이런데 이것은 누가 결정해?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명형식은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은 1형식, 어떤 생각은 3형식, 어떤 생각은 5형식으로 쓰라고 문법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문법을 배워야 할 거야 하는 거야. 문법 배워야 돼.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또 얘기하는구나. 주어의 자리 이런 게 있다. 대충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모르셔도 돼요. 왜? 문법에 대해 또 배우니까. 그런데 주어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영어는 뭐 배열 같은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아시면 되는 거죠. 또 나옵니다. 그죠? 왜 문법을 배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영어는 토시가 없어요. 그래서 배열을 가지고 영어 이게 주어인지 이렇게 따지는데 그 배열을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의 자리에는 누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해요. 시험에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들 때는 선생님들이 이 배열을 모르기 위해서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전치사 같은 거 뭐 from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걸 형용사
뭐 부사, 명사, 동명사 이렇게 뭐 몇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거는 이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게 동명사냐 명사냐. 명사일 경우하고 동명사일 때 또 의미가 좀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시험에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법을 알게 되면은 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명사를 쓸 때하고 동명사를 쓸 때하고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문법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한국어는 토시가 있어서 이 어순을 뒤죽박죽해도 다 알아듣지만 영어는 토시가 없어서 뒤죽박죽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어순 주어의 자리 누구의 자리 이게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또 들어간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한국어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배열하고 이제 재료에 들어갈 텐데요. 재료도 형용사하고 잠깐만요. 가렸어요. 구하고 절이 있어요. 근데 구하고 절은 여러분 만들어 쓴다고 했죠. 이걸 만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제치자고요. 제껴 놓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재료를 볼 텐데 이걸 하시는 거요. 재료는요. 이런 거예요. 단어인 재료는 사물의 이름을 얘기해요. 애플 같은 거, 컴퓨터 이런 거. 그다음에 구 같은 거는 동작에 관한 거를 구로 표시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이게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과를 좋아하는 건 어떤 물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요? 수영한다는 건 동작이죠. 그 동작을 표시할 때는 구를 써서 한단 말이에요. This is the computer that I bought yesterday. 이런 말이 있어요. 그 that I bought yesterday는 형용사절이거든요. 이 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얘기해요. 형용사 이 컴퓨터라는 게 명사인데요. 이 뒤에서 형용사절을 수식하거든요. 그런데 수식이 이게 컴퓨터가 빨간 컴퓨터냐 노란 컴퓨터 이렇게 색깔로 하는 건 단어로 해요. 형용사. 근데 이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 있죠. 이야기는 절로 형용사 절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구는 우리가 만들어 써야 돼요. 어떤 걸 말할 때 동작에 관한 걸 말할 때는 우리가 만들어 써요.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줘요? 문법이 가르쳐줘요. 자, 절에 관한 거, 이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얘기할 때는 절을 쓴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여자를 여학생을 좋아해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 왜 걔를 좋아하냐? 다른 애들 있는데, 걔가 나한테 너무나 잘해줘요. 매일같이 나한테 막 공부하라고 충원도 해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데 감동해서 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여자가 왜 좋으냐? 그녀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녀에 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전부 절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절, 이런 것도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저 제껴놓고 오자고요. 그래서 이 단어 나오네요. 또 나오네. 이것은 이제 사물의 이름 동작하는데 그럼 사물의 이름을 몇 개나 우리가 알아야 되냐? 뭐 한이 없죠.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10문장만 해도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0문장, 800문장, 3000문장, 9000문장 저희들은 목표를 9,000문장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따라오시면 9,000문장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되지만 뭐 토익도 있고 토플도 있고 아이엘츠도 있고 난리치잖아요. 수능도 있고 SAT도 있고 근데 여러분 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는 은퇴해서 그냥 세계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공부하면 돼요? 뭐 그냥 800단어 정도만 공부하셔도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는데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도 은퇴하면은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다니는 거 보면 먹는 것만 이렇게 하는데 먹는 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학교 같은 데 가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리키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유튜브들도 영어를 꽤 하시죠. 근데 어떤 때는 좀 민망스러워요. 그 영어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보게 하는데 좀 안 되는 영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런 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한 800 단어하고 배재기 몇 개만 한 일주일만 배우셔도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요즘 뭐 챗GPT도 있고 뭐 트랜슬레이트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내가 말을 하면은 즉시 통역하는 그런 기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여행하실 때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동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어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암기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암기가 없이는 영어를 할 수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지 않고 해보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대충 단어 한 100개 정도만 알아도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공부할 때는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종이하고 연필 있죠. 저도 그렇게 해요. 종이하고 막그 스펠링 같은 거 쓰면서 뭐 따라 읽으면서 하고 그러면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그 우리가 펜앤 노트 방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게 뭐 대부분 하시는 방법인데 그거 외에도 더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이거 하시면서 저희들은 스토리 같은 걸 사용해서 단어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단어 한 개 한 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공부해요. 그럼 스토리 이 그림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데 그때 이런 단어 썼지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지 하는 게 훨씬 공부하기 쉬워요. 스토리는 기억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서 그거 기억하려고 노력해서 영화가 스토리가 기억돼요? 아니죠. 영화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합돼서 뭐 이렇게 뭐 아름다운 배우들, 멋있는 남자들 와서 얘기하면 싹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그림과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건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 끝났고 이것도 끝났어요. 이거 두 개 끝났어요. 기본 원리는 배열이에요. 배열. 이것도 배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배열은 명사하고 동사에 관한 배열이었어요. 문장은 명사하고 동사가 없이는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오형식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너 이런 말 할 땐 말이야 이렇게 써야 돼. 명사 동사 써, 주어 서술어 써. 이게 다른데 모든 5가지가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건 다 똑같았어요. 그 뒤에 무슨 뭐 보어가 나고 목적어라고 난리치잖아요. 이 배열은 mandatory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원리는 옵션이 옵션. 형용사나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있어야 쓰려고 그럴 때 형용사를 쓰려면 어떤 배열 어디에 이 형용사 단어를 놓느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우리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배열 재료 기본 원리 하기 위해서 기만 썼지만 형용사 부사의 기본 원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자, 기본 원리는 형용사 이거 이래. 이게 좀 이게 좀 이상하게 되네. 어쨌건 이 배열은요 명사하고 동사의 배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배열의 기본 원리도 배열이거든요. 뭐의 배열이냐? 형용사하고 부사의 배열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형용사하고 부사는 얘는 누굴 따라다녀요. 형용사는 누구 따르냐면 명사를 따라다녀요. 명사하고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장의 오형식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래? 이렇게 배열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배열해야 돼 하는 것은 뭐만 가르쳐 주냐면 명사하고 동사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형용사라는 애들은 누구를 따라다닐 수 있냐면은 명사를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부사는 누구를 따라다니면 동사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문장 안에 들어가야겠죠. 문장 안에 들어가는 건 배열되는 거죠. 배열의 원칙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에 따라다니는 원칙 혹은 뭐 수식하는 원칙, 이런 건 뭐냐면 앞뒤로, 자기가 수식하는 앞뒤로 붙어요. 즉 명사가 나오죠. 문장에는 명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형용사라는 애들은 이 명사 앞뒤로 붙는단 말이에요. 앞뒤로. 동사라는 애들을 수식하는 부사도 앞뒤로 붙어요. 근데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거는 앞에 붙는 것보다는 뒤에 붙어요. 뒤에 맨 문장 끝에는 대부분 부사예요. 명사, 형용사 앞뒤로 붙는단 말이에요. 요게 배열의 원칙이에요.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배열이 중요해요. 왜 배열이 중요해요? 토시가 없어서 얘네들 토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명사하고 동사는 문장을 만들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오형식이죠. 형용사, 부사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장 속에 들어갈 때 배열이 중요한 게 배열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을 기본 원칙이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형용사의 기본 원리는 명사 앞뒤로 들어간다, 나타난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도 동사 앞뒤로 들어간다는 것이 기본 원리의 원칙이에요. 이거를 알면은 문장을 이거 이래.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형용사는 명사를, 부사는 동사를 따라다닌다 그래요. 이 유식한 말로 이거를 종이라 그래. 종은 주인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유식한 말은 종, 속, 뭐 요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명사하고 동사는 뭐야? 주인이죠, 주인. 주인, 요소, 주된 요소. 이렇게 문법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따라다닌다. 이 따라다니는 개념이 좋아요. 문장을 보면은 명사를 딱 보시면요. 제일 먼저 문장을 보실 때는요. 문장이 이제 피어리드가 있어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 앞에 대문자가 나오는 애가 명사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주어예요. 주어가 나왔다 그러면 주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서술어. 그거 안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 그런데 동사가 나오면 따라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앞뒤로 누가 나온다? 부사가 나오는 거야, 부사. 그러니까 명사, 서술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부사를 쓰는 경우는 주어, 그리고 부사, 그리고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기본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요. 문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문장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명사인데 주어로 쓰였어요. 저는 보거든요. 저는 수식어예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무조건 하고 문법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문법 없이도 영어가 되는 거는 아주 그냥 문장을 암기해서 뭐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쓰는 거. Beat it, 뭐 get lost, none of your business,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외워서 쓰는 거 외에 뭐 다른 걸 좀 하려면 문법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 배제기 같은 것을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명동 형부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하고 동사에 관한 그 법칙은요, 배열이라고 부르고, 형용사하고 부사의 배열의 법칙은 기본 원리라고 그냥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명동 형부가 영어에서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배열의 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배열과 기본 원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는 뭐예요? 단어도 있고 구하고 절인데 우리 복잡하니까 구하고 절을 빼놓고 단어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기에 이 문장을 만드는 요소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문법에 들어 있는 거죠. 오케이? 뭐 이건 이제 예문이에요. I have many things to do. 그러면 이 things가 명사예요. 명사 앞뒤로 누가 나온다? 형용사. to도 형용사예요. many 형용사예요. 그죠?
아니 구하고 절. 요 구라는 거는 여기 투두가 구거든요. 우리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구도 공부해야 되고 절도 공부해야 되는데 구도 절도 이렇게 쭉 나와요. 오케이? 자, 부사의 배열. 이 동사의 동사. 동사가 나오면 동사 앞뒤로 부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안 나왔죠?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니까. 뒤에 붙었어요. 여기 동사 나왔죠? 앞뒤로 I often go there. 그러면 이 often이라는 빈도라는 동사는 부사는요. 동사 또 앞에 붙어요. 그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같은 거 뒤에 붙거든요. 여기서 동사가 나오면 앞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좀 전에 얘기하는 거 O 형식에 의하면은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동사가 나오면은 부사가 나온다는 다른 법칙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칙에 의해서 I often go there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강의를 다른 걸 좀 해서 목이 좀 잠기네요. 네. 그래서 이 명사 동사 뒤는 앞뒤로 부사가 나오고요. 명사 앞뒤로는 형용사 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여야만 오형식과 이 기본 원리가 보여야만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단어의 명사입니다. I have many things to do. things 앞뒤로 나왔어요. She is a pretty girl. 걸 앞에 pretty 나왔어요. The dog,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book이라는 거 전명구, 구가 수식했죠. I saw a basket full of cones. 콘은 옥수수죠. 옥수수 가득 찬 바스켓을 봤다. You are the only person who understands me. 이게 심각하군요. You are the only person. 내가 단지 한 명이야. 나를 이해하는 애가. 이런 사람과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Who understands me 하는 거는 명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앞뒤로 누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I often go there. 이 often 같은 거 부사입니다. there도 부사예요. 앞뒤로 동사 앞뒤로 부사 나올 수 있다. 동사 나왔어요. I went to Boston. 그러면 to Boston은 부사예요. I like her because she is nice to me. 이런 경우에 because she is nice to me는 형용사 절이 부사 절이에요. 여기 부사라는 여기 형용사 절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because는 이유를 나누는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나타나는 절이 부사절일 수 있고요. 장소를 나타나는 부사구가 될 수 있고요. 이 단어도 부사인데 이 동사 앞뒤로 나온다. 앞뒤로. 근데 앞에는 여기 often 같은 거 나왔고요. 뒤에는 부사고 부사절이 뒤에 나왔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을 이제 기본 원리라고 그래요. 복습할게요. 대충 하시는 거. 우리가 평소문만 했는데 평소문 말고요. 의문문도 있어요. 의문문에 관한 어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의문사를 앞에 놓고 비동사나 조동사나 툴을 놓고 주어동사 오형식을 놓는다.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문법 할 때 다 가르쳐 드려요. 명령문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거 빼놓고 요것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주어를 제일 먼저 모든 형식이 5개가 주어를 제일 먼저 얘기하죠. 근데 뭐 얘기해요? 소수로. 이게 모든 문장을 얘기할 때는 주어를 얘기하고 동사를 소수를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 이놈이 요 말을 하려고 그러나 요 나왔잖아요. 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I like. 그러면 이 자식이 뭘 좋아한다는 말이지? 궁금해서 기다려요. 근데 완전히 문장을 만들어서 쓰려고 막 껑껑대고 말을 안 하면은 원하면서 갓버려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이바이 그리고 갓버려요. 재료는 단어 구절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뭐 안 한다 그랬어요. 당분간. 근데 이 단어는 문장 밖에서는 사고요. 문장 안에서는 어였어요. 주어, 소수로, 목적어, 보어, 연결어, 수식어 있었잖아요. 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전치사, 명사에 관한 거, 동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문법 할 때 하시는 거고요. 요것들도 있어요. 요거. 절하고 구 있죠. 이건 만들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에는 형용사고 부사고 명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용사 만드는 방법이요. 형용사 구
뭐 부사고 명사고 구니까 만들어 쓴다 했죠. 만들어 쓰는 방법이 뭐냐? 투부정사 같은 거, 전명과 같은 거,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만들어라. 부사고는 어떻게 만드느냐? 투부정사, 전명고, 분사고를 만들어라. 명사고 어떻게 만드느냐? 투병사, 동명사, 음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투부정사라는 게 이게 투두 이런 거거든요. 투두 이런 거.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근데 형용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사도 또 뭐 to see 할 이거 투부정사 또 있어요. 여기. 명사도 to see you가 있어요. 이게 to 이렇게 붙은 거는 형용사로도 부사로도 명사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사가 이게 사긴 산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명사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문법 하실 때 이런 좀 원리를 아시면은 그래? 지금은 대충만 하시면 돼요. 절도 그래요. 형용사절도 있고요. 부사절도 있고 명사절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절이 들어가면 뭐 복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복문에서는 뭐 시제일치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시제일치가 맞지 않으면 원어민들이 이해를 못해. 이 자식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본 원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명사 앞뒤로 형용사 나오는 거요. 그 다음에 동사도 앞뒤로 부사가 나오는데 주로 뒤에 나와요. 문장 뒤에 부사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저거였어요. 벌써 한 50분이 지났네요. 1시간 안에 끝내야 될 텐데. 자, 우선 Q&A를 좀 할게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게 한 뭐 이렇게 좀 되는데 문장이란 뭐야? 문장이란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의 단어 구조를 주어 스스로 목적 보호 연결해 주시고 자리에 배열한 거다.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어하고 한국의 차이점 뭐예요? 영어는 배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토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이 중요하고 그 토시가 없기 때문에 그 어순을 배열을 어순으로 한다는 거, 단어 순서로 한다는 거, 그리고 다르다는 거. 주어를 얘기하고 영어는 소수를 내놓는데 우리나라는 주어를 얘기하고 목적 같은 걸 먼저 얘기하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한국어에 있는데 영어에는 없는 거. 이게 뭐예요? 토시. 그죠? 토시 없는 거. 영어리 왜 배열이 중요한가? 토시가 없으니까 애들은 그 배열을 통해서 주어, 수수로, 목적어를 결정한다 그랬죠? 영어의 배열이 틀려도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완전히 다르죠. 영어에서 중요한 배열의 단어의 배열의 뭐야? 영어에서 중요한 단어의 배열은 몇 가지인가요? 서두르다 보니까 막 안 보이네요. 5가지가 있죠. 평소문에. 영어로 말할 때 5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문장의 재료는 몇 가지인가? 재료는 단어, 구, 절이 있는데 구하고 절을 우리가 만들어 쓴다는 거. 어라는 단어와 차이점 뭔가? 어라는 단어는 문장 안에 주어에 들어있는 자리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예요. 자리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단어들이 문장 밖에 있을 때 사전에 있을 때는 사라고 불러요. 육어, 팔품사 기억하시죠? 단어 공부하는 방법 좋은 게 뭐예요? 멀티미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 드리죠. 스토리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써서. 물론 종이하고 연필로 하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 원리라는 건 어떤 품사에 대한 뭡니까? 형용사하고 부사에 대한 배열이죠. 기본 원리에서 형용사는 누굴 따라다닙니까? 누구를 수식합니까? 형용사, 명사. 부사는 누굴 따라다니? 동사.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배제기가 끝났어요. 그 요약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요거는 정돈이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 하셨으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4번 왜 영어는 배열이 중요해요? 배열은 영어는 토시가 없기 때문에 배열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8번 있죠. 단어와 구하구절의 차이점 뭐예요? 단어는 사전에서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요. 구하구절은 여러분이 만들어 쓰는 거 이 정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답할 수 있으면 영어의 뼈대를 잡으신 거예요. 그것이 배제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제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배재기 요약하고 한 10강의 정도로 요약한 걸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10개를 요약해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이 내용을 가지면 충분히 기초 문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드리지 않고요. 직접 50 강의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되면 50 그 문법으로 넘어가는 50강의 문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문법을 아시고 해석, 영작 하실 줄 알면은 이걸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 정도만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두 시간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가셔도 돼요. 그러나 뭐 쉬운 거니까 뭐 일주일 정도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은 더욱 좋죠. 이 두 개를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 영법 숲을 그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문법을 100개 항목으로 뽑아서 추렸어요. 그래서 그 각 항목에 한 문장씩을 다른 게 문법 100문장이에요. 이거는 100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는 거 저희들 암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100개의 문법 문장 있죠? 그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하는 게 있는데 이 차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은 지식이 아니다 이랬어요. 마찬가지 이것을 여러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 100문장도 여러분이 암기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방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시는데 100% 모르셔도 돼요. 뭐 70% fine, that's good. 그러나 이거를 좀 반복하세요. 한두 번 반복하면은 뭐 90% 이상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가 돼요. 아주 기초적인 거 1000문장,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1500문장. 한 2500문장 정도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가 다 되게 돼요. 읽고 쓰기 말하고 듣기 완전히 되게 돼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1년에 몇 문장? 10,000문장. 아니면 2만 문장. 2만 문장, 10,000문장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은 중학교 마칠 때는 한뭐 6만 문장, 3만 문장 내지 6만 문장을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문법 분석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50개 그 영법 그 강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군요. 의미상의 문장을 나눌 수 있고요. 구조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복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그 복문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여기 나오는 건 뭐 빨리 하는 학생들은 일주일 만에 해요. 50개 강의인데 10강의씩 여기 한 30분 정도 되니까 뭐 조금 시간은 걸리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0강의 기초 문법을 하고 이거는 문법을 하시는 분들 있죠. 다른 데서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앞에는 배제기의 확장이거든요. 이게 배제기에서 이 정도 알고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하기를 원하면 하셔도 되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법 숲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명사의 기능, 단어, 부절 이래 있죠. 명사를 공부할 때 하고 형용사 공부할 때 하고 부사를 공부할 때 항목이 똑같아요. 기능, 단어, 구절. 기능, 단어, 구절. 동사도 거의 같아요. 기능, 기능, 어디서? 기능, 단어, 구. 동사는 절이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 준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암기법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따라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요쪽은 이제 품사론이라는 거예요. 품사. 팔품사 있었죠? 보시면 뭐 명사, 동사, 뭐 접속사,
뭐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런 걸 다루고 있죠. 이쪽은 문장의 구조예요. 단문, 중문, 복문, 뭐 의문문, 뭐 감탄문, 명령문 이런 거요. 그다음에 오형식 가장 기본이는 어순이죠.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과 영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해석 영작이 잘 안 되시는 분은 그 부분만 보셔도 돼요. 한국어에는 토시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어떤 토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영작을 한다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하시면 되고, 특수한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생략, 동격 뭐 이런 거 있죠. 삽입, 뭐 가정법 이런 등등을 우리 커버합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정도라 그랬죠. 그래서 일주일이 정말 끝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법은 이제 100개의 문법 항목을 추렸다 그랬죠. 그래서 영번은 이제 주인데요. 주는 뭐 명사 기능의 주어. 명사 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쫙 나열한 거예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대명사, 명사구, 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 의문사절, 대트절, if절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이걸 하나씩을 다 예문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이걸 완전히 문법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를 탄탄하게 잡게 되실 겁니다. 음,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암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거예요, 그죠? 이걸 했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인풋 아웃 과정에서 많은 걸 읽어야 돼요. 뭐 6만 문장, 3만 문장, 6만 문장 정도로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작 같은 것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하셔서 고3까지 따라오시면은 저희들이 개런티 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따라오시면은 수능 내신 1등급은 물론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한국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온라인 대학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셔도 좋고, 스카이를 목표로 했는데 스카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재수하셔도 돼요. 아니면 영어가 되시면은 미국 대학에 온라인 코스가 있어요. 코비드 있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모든 대학에 온라인 코스가 생겼어요. 그 졸업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다니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다니는 거니까 훨씬 저렴하겠죠. 물론 근데 음, 미국 대학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 들어갈 땐 뭐 그래도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스피킹 같은 거, 라이팅 스피킹 같은 거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를 요구하냐면은 스피킹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수능 준비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미 첫 문장을 암기하고 첫 문장을 읽고 쓰고 말하기 듣기 이게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챗 GPT하고 하루에 30분씩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 휴대폰에 보면은 챗GPT의 음성 대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얘가 반응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로 적어도 30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제기를 끝났는데 한 번, 두 번 더 보세요. 그 지금 뭐 완전히 이해가 되신 분들도 한두 번 보면은 그 터미널리지가 익숙하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럼 훨씬 쉬워지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